시작할까요? 네. 조건부 확률.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되게 잘 못 알아듣겠죠? 그냥 예를 하나 좀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축구 경기를 그냥 예를 들어볼 거예요. 승리했을 때가 있고요, 패배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무승부는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손흥민이 뛴 경기가 있고요, 손흥민이 안 뛴 경기가 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뛰었을 때는 얼마예요? 이거 100 맞추려면 35인가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됐어요? 됐어요? 자, 우리는 손흥민이 뛴 사건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손흥민이 뛰지 않은 사건을 A가 아니다, A의 여사건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우리가 이긴 사건을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한 사건을 B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참고로 뭐 승률이 너무 어거지 같기는 하지만 이게 45인가요? 자, 제가 PA를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100경기 중에서 손흥민이 뛸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분의 55예요. PA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PB를 물었어요. 이건 뭐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가 이 100경기 중에 이긴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럼 100분의 85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조사한 사람은 손흥민이 뛰었을 때와 안 뛰었을 때 승패가 어떻게 다를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승률을 알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분수로 나타내면 55분의 50이에요. 그쵸? 55분의 50. 그쵸? 이 표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얘를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이게 분모예요.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승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는 이 상황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손흥민이 뛰고 이긴 거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PA, PB만 물어봤는데 P의 A 교집합 B는 뭡니까? 야, 손흥민이 뛰고 이긴 경기는 100경기 중에 50경기예요. 100분의 50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손흥민은 뛰지 않고 이긴 경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쵸? 얘는 손흥민이 뛰고 진 경기, 손흥민이 안 뛰고 진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이 뛰고 이긴 경기는 얘분의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5분의 50이라고 쓰기 이전에 우리는 이 수식을 PA분의 P의 B교집합 A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즉 얘분의 얘. 사실 이거는 100분의 PA가 뭐냐? 100분의 55분의 100분의 50 이렇게 돼서 100분의가 지워지고 나서 55분의 50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다 확률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인가요? A 바 B는 이긴 경기 중에 손흥민이 뛴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긴 경기 중에 손흥민이 뛴 경기는 몇 경기나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얘는 PB분의 P의 AQ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85분의 50이에요.
헤이 집중해. 지금 처음 듣는 거 설명하는 건데 이해해야죠. 됐습니까?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P, B 바 A는 P, A분의 얘랑 얘랑의 교집합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여기서 P의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의 B 바 A 이렇게 되죠. 저쪽으로 앉아. 저쪽으로 앉아. 근데 얘에서 이렇게 옮기면 이건 PB분의 PB 곱하기 P의 A 바 B 이렇게 돼요. 이게 분모라고 생각하면 아이씨 약분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는 왜 안 나왔어? 어제 피곤해서. 빨리 앉아요. 네. 학교 끝나고 아휴, 학교 다니느라 안쓰러워서 네 진짜 아유 이렇게 연약한 놈이 학교를 다니느라 아유 안쓰럽네요. 네. 책 받았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빨리 책 펴세요. 이거 봤어요. 네. 작년 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줬어? 학교 시험이 줬어. 엿 먹으라고 하는 거야. 몰랐어? 동아리 시험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개념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저 뒤쪽 이론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야, 손흥민이 뛰면 확실히 이길 확률이 높아지냐? 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승률과 뛰지 않았을 때의 승률이 다르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손흥민이 뛰었을 때 확률하고 안 뛰었을 때 확률하고 그냥 확률이 이길 확률이 다 똑같으면 이건 뭐야? 그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A하고 B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게 자 승률 여기서 승률은 PB죠. PB가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확률하고 같으면 뭐야 이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얘가 있으나 없으나 승률이 똑같아.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손흥민과 승률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다르면 뭐 다르다라는 건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더 커 그러면 손흥민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거고 얘가 더 작아 뛰었는데 승률이 더 작아 그럼 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겠지. 그러면 빼야지. 그치? 이게 다르면 A와 B는 무슨 관계가 있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됐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랑 얘랑 같으면 손흥민이 참가한다 안 참가한다라는 이 조건과 우리가 이긴다 진다라는 이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PA분의 P 교집합 A거든? 요 왼쪽 식이?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두 사건 AB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수학용어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AB 두 사건이 독립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저 독립이 배반 사건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배반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거지 그거랑은 관계없는 거지. 완전 다른 용어야. 다른 용어야. 독립하고 배반하는 거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야.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거고.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거고.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으니까 A, B가 배반이면 이게 무조건 0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독립이다.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사실은 뭐 그런 개념도 잘 안 나와 수학책에. 그냥 두 사건이 독립입니까? 독립의 반대는 종속이거든. 종속입니까? 이렇게만 물어. 이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냐?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원 뜻은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근데 저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결과가 저겁니다. 그 식을 정리해 본 결과가. 됐어요? 예,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뭔가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이 곱셈 정리라고 해서 내가 아까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식인데 이게 사실은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자,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왜? 이래야 되니까. 아까는 요것만 가지고 증명했어요. 요것만 가지고. 근데 봐봐. 아까 이길 확률이 손흥민이 뛸 때 이길 확률과 손흥민이 뛰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같아야지만, 오케이? 같아야지만, 뭐지? 이 AB라는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식이 PB가 PA분의 PB 교집합 A여서 이렇게 넘기면 PA 교집합 B가 P의 A 교집합, P의 B 이거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근데 얘랑 얘를 또 비교해보면 PB가 P의 A, P의 B, 이거 A의 여집합이에요.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서 얘는 얘도 성립한다. 뭐야. 얘 곱하기 얘죠. P의 A의 여사건, P의 B.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A, B가 독립이라는 건 손흥민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승률하고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 뜻을 해석해보면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승률과 그 전체 승률이 같은 거고 얘는 안 뛰었을 때의 승률과 전체 승률이 같은 거야. 그러면 손흥민이 뛰었을 때의 패배율 있지, 패배율. B의 여집합. 그것도 같겠지. 승률이 같으니까 손흥민이 안 뛰었을 때의 패배율도 같겠지.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면 A와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이걸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잠을 자는 날이 있어. 근데 태환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과 늦잠을 일어나는 날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잖아.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 둘 다 관절염이 있어서 비 오는 날 늦게 일어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 독립적이라는 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과 얘가 일찍 일어나는 게 관계없는 거고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것과 얘가 일찍 일어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과 얘가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하고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이 두 사건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일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이 선수가 참가하냐 참가하지 않느냐가 이기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지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그치? 그거를 수학 기호로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A, B가 독립이다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끝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갑자기 A의 여집합이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되게 당황해. 오씨, 그러면 어떻게 따져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네. 자, 이제 조건부 확률. 집중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이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의 2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A 더하기 B가 4의 배수인 이 확률을 A라고 합시다.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을 B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얘이고 얘여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너무 많은데 이게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만 생각해보자. 1, 3, 2, 2, 3, 1. 8인 경우 생각해보자. 8인 경우 2, 6, 3, 4, 5, 6, 6, 5, 4, 3, 2. 그쵸? 그 다음에 12인 경우 오이씨, 이거 너무 많지 않아? 12가 끝이지? 6, 6 하나지? 네, 여기가 끝이군요. 네. 그러면 얘가 4의 배수인 경우는 36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얘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는 그냥 1이면은 3이고 2면은 4고 3이면은 1, 5고 4면은 2, 6이고 5면은 3이고 6이면은 4 이렇게 끝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36분의 8입니다. 그런데 1번 문제는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동시에 있는 걸 찾아야 되죠. 이걸 어떻게 찾을 거예요? 진짜로 겹치는 걸 세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혹시 얘랑 얘랑 곱해도 돼요? 그냥? 이거 곱하면 되나요? 어쨌든 겹치는 거 세볼게요. 이거 여기서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거 하나, 둘, 셋, 넷. 답은 36분의 4예요. 됐어요?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36분의 4. 그쵸? 그쵸? 왜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나서 곱하는 게 아니어서 이거는 이것일 확률은 겹치는 부분을 세야 되는 거죠. 그쵸? 네네네, 세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4의 배수인 PA가 얼마냐면 4분의 1이고요. PB가 뭐지? 36분의 8이면 9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얘를 묻고 있어요. 지금 1번은. 됐어요? 이건 얘랑 얘랑 곱하면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된 거죠? 독립이 아니어서. 이 두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곱해도 돼. 오케이? 근데 이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종속적이어서 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1번에서 묻는 건 얘거든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진짜로 무식하게 수동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야. 됐어? 그럼 이걸 보면 이 두 사건은 독립이 아니구나 라는 거야. 우리가 고배 법칙을 할 때 독립적이어야지만 고배 법칙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앞단원에서는 대부분 다 독립적인 문제들만 나와. 독립적인 문제들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네. 자, 그 다음.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일 때, 이거는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면, PA분의 B.
P, B바 A를 묻고 있는 거야. 됐어요? 얘는 결국 뭐냐면, 이거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야, 얘 중에서 두 눈의 차가,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9개지. 9분의 4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9분의 4를. 근데, 얘를 수식으로 쓰면, PA분의 P의 A 교 B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PA가 4분의 1이고, A 교 B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4예요. 됐어요? 뜻으로 따지면 4의 배수 중에서 차가 2인 게 뭐니? 이거 9가지 중에서 4개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로 따져도 되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이 식을 갖다가 지금 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번에는 P, B바 A를 묻고 있어요. P, B바 A는 이걸 지금 이거 다 쓴 거냐, 이게? 우리가? 다 쓴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분의, 4의 배수인 거. 이거 4, 2, 이거는 3, 5, 이거 아니지. 4, 6도 12여서 아니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8분의 4겠네. 됐어요? 세보면. 근데 얘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 거라는 거예요. P, B가 9분의 2고요. A, 교 B가 9분의 1이에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네. 8분의 4 계산한 거랑 똑같죠. 됐어요? 이걸 이렇게 세서 세는 건 이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못 세요. 하나하나 무식하게.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어요. A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고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B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낸다. 이때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확률. 됐습니까? 자, 무슨 상황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뽑아서 공을 하나 뽑아서 이쪽으로 하나 넘겼어요.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죠. 그쵸? 흰 공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공을 보냈더니 뭐예요? 흰 공일 때 라고 나왔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공을 만약에 검은 공이 하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흰 공일 때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따가 수식으로 보여줄 건데 수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상황이 두 가지가 그냥 쉽게 해석이 되죠. 첫 번째, A에서 검은 공이 간 다음에 B에서 흰 공이 나온 경우. 두 번째, A에서 흰 공이 간 다음에 B에서 흰 공이 나온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요 확률. 자, 먼저 A에서 검은 공이 이쪽으로 갈 확률은 8분의 5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검은 공이 지금 1개 더 늘어났습니다. 5개, 3개예요. 여기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역시 8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64분의 15 이렇게 돼요. 우선 뭐 통분 안 할게요. 두 번째, A에서 흰 공이 갈 확률은 8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흰 공이 하나 늘어났어요. 4, 4예요. 흰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4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64분의 12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지금 어차피 흰 공인 상황만 지금 다 구한 거잖아요. 그 중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인 이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분모가 뭐냐면 얘랑 더한 것분의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 더하기 니은분의 니은을 원하는 거예요. 답이. 됐어요? 통분을 안 하면 15 더하기 12분의 12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그냥 원래 이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64분의 15 더하기 64분의 12 분의 64분의 12. 어차피 64는 곱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통분을 안 하고 약분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되게 짜증나요.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갈 때 흰 공이 옮겨지는 사건을 P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Q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얘가 흰 공일 확률, 얘를 구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P1 확률, Q1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Q가 결국은 얘 더하기 얘죠. 그쵸? 이게 기억 더하기 니은이죠. 그쵸? 결국은 또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분자에 올 게 P에 P 교집합 Q인데 P 교집합 Q는 흰 공이면서 흰 공이 나온 경우 니은을 의미하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주황색 사고를 학생들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개짜리도 나오거든. 3개짜리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 상황을 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석하고 그 중에 우리한테 원하는 상황이 니은인지 디귿인지 어떨 때는 3개분의 2개가 나올 때도 있어. 원하는 상황이.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 기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상황의 전체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고 각각의 상황이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그걸 그때 함부로 약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분모가 통일되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 분모분에 원하고자 하는 상황을 분자에 놓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기호로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기호로 쓴다고 해도 이 상황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사실은 뭐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나오는 12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 10일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홀수면 1, 3, 5, 7, 9, 11. 얘는 11, 12. 얘는 3, 6, 9, 12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집중하세요. 진짜 좀 듣자. 이게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못해. 이거 설명을 못하는 거잖아. 지금 들어.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저는요, 홀수가 나오면 돈을 따요. 짝수가 나오면 돈을 잃어요. 저는 좀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다가 돈을 걸었어. 여기다가 돈을 걸었어. A하고 C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볼게. 야, 나 이번에 땄어. 나 홀수야. 자, 얘는 지금 여기다 걸었거든요. 나 땄어. 아싸. 내가 땄어. 자, 얘가 이길 확률은
내가 나 잃었어 했을 때하고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D라는 애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1, 2, 3, 4가 나오면 돈을 따는 애예요. 됐습니까? 자, 얘하고 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이 D가 야 나 땄어. 얘는 어떻게 됐어? 아이씨 꽝이야. 이제 얘는 끝났어. 왜냐면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도저히 딸 수가 없지. 얘가 아씨 나 실패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아싸 1, 2, 3, 4는 아니네. 나 확률 좀 더 좋아졌네. 그치? 얘의 승패가 이 사건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 얘랑은 서로 독립일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얘를 보세요. 얘 아싸 나 홀수 땄어. 얘는 어떨까요? 봐봐요. 얘는 원래 이 결과를 몰랐을 때 얘의 확률은 얼마예요? 12분의 2예요. 얘가 아싸 나 홀수 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씨 홀수야? 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 10 1 중에 나왔네. 그 중에 나 11 하나가 있네. 6분의 1이네. 똑같죠. C의 입장에선 홀수인 애가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를 때나 땄다라고 얘기할 때나 잃었다라고 얘기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매번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매번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A와 C가 독립인 걸 알려면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그냥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PA는 6이고요. PB는 12분의 4고요. PC는 12분의 2예요. 그러면 얘는 12분의 6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번엔 A 교집합 C라는 건 뭐냐면 홀수이면서 11 이상인 건 11밖에 없어요. 그러니 얘는 12분의 1 한 개예요. 얘랑 같습니까? 네, 약분해 보면 같아요. 그래서 A와 C는 독립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와 B에 관한 관계를 좀 확인해 보죠. A와 B는 어떨까요? 홀수. 나 홀수 땄어. 그러면 얘 입장에선 홀수야. 홀수 중에 나 2개 있는데 나 6분의 2. 그쵸? 홀수가 아니라 야 짝수야 짝수. 그래도 6분의 2. 얘랑 얘랑도 그거 같네요. 그쵸? 잠깐만. 6분의 2 홀수든 짝수든 몰라도 12분의 4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얘랑도 독립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PA는 12분의 6 PB는 12분의 4 얘랑 교집합인 건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12분의 2 됐어요? 얘랑 곱하면 얘가 되죠. A, B도 서로 독립인 관계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B, C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식을 먼저 보면 PB 곱하기 PC가 12분의 4 곱하기 12분의 2고 3의 배수이면서 11 이상이면 12밖에 없거든? 12분의 1이야.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지금. 그쵸? 얘는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3의 배수 야 너 B 너 땄어 못 땄어? 나 땄어. 그러면 얘는 아싸 3, 6, 9, 12 나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길 확률이. 요거 중에 하나잖아. 만약에 얘가 나 잃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말고 다른 애 8개 중에 11이 들어가 있지.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C는 B가 땄는지 잃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인 거죠. 두 상황은 독립입니다. 이게 이런 사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선 그냥 닥치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라고 묻습니다. 됐어요? 네. 뭐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안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몇 가지를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 사고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끝. 이제는 이거는 정말 수식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집합에서 집합 표시 문제입니다. 4번. 넘어가. 나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왜 아직도 예제 2번을 펴고 졸고 있는 거야? 자, 얘는요, PA는, 이거는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PA가 10분의 3인데 얘가 10분의 2예요. 5분의 1 대신 지금 10분의로 지금 저 통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얘가 5분의 1이죠. 근데 PA가 10분의 3이니까 얘는 10분의 1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지금 제가 얘를 보고 지금 쓴 거예요. 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니까. 저 지금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맨 바깥쪽 땅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가 10분의 4예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3이겠네요. 네, 다 구했습니다. 그래 놓고 P에 얘를 물어요. 얘는 PB분의 P의 A 교 B를 묻는 거예요. 얘분의 얘를 묻는 거예요. 5분의 분자만 생각하면 되겠죠? 5분의 2 끝. 됐어요? 네, 10분의 5분의 10분의 2 됐어요? 5분의 2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3이면 얘는 얼마예요? 얘 3분의 1이겠네요. 그쵸? 네, PA가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리면 그냥 A 합집합 B를 물었으니 그림 그리지 말고 바로 갑시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다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5분의 3 빼기 5분의 1 네,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3점짜리로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종속 사건일 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자, 당첨이 5개 있고 꽝이 5개 있는데 창의와 그 다음에 경도가 차례로 뽑는데 복권은 다시 넣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가 별로 안 중요하기는 한데 그냥 창의가 먼저 뽑아. 자, 창의가 당첨될 확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당첨될 확률 네, 그냥 이렇게 쓰죠. 그쵸? 이거를 기호로는 얘가 당첨될 확률을 A라고 하고 얘가 당첨될 확률을 B라고 하면 PA 이게 창의가 당첨될 확률이고 이건 창의가 당첨된 다음에 B가 이렇게 쓰기는 해. 그치? 그러면 이거를 또 PA분의 A 교 B 해서 이게 PA 교 B 이렇게 쓸 거거든? 왜냐면 이게 PA분의 B 교 A잖아요. 근데 얘랑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호가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아무도 이 기호대로 쓰지 않아, 그냥 순서대로 사고하면 되지. 이번에는 얘도 당첨되고 얘도 당첨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얘는 꽝인데 얘가 뽑을 확률. 얘는 10분의 5. 그러면은 꽝이니까 이게 하나 없어졌어. 얘는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경도가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은 얘랑 얘랑 더하는 겁니다. 뽑고 꽝 뽑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3번 답이죠. 그러니까 3번 답 같이 묻겠지. 1번, 2번은 너무 쉬운 얘기잖아. 3번을 묻는 방법, PB를 묻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야, PB는 어떻게 구하니? 이거는 A가 당첨되고 나서 B를 뽑을 확률하고, A가, 이게 지금 창이가 꽝이고 나서 B가 될 확률하고, 이걸 더하는 거야. 이건 기호일 뿐이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됐어요? 그냥 10장 중에서 네. 9장 있으니까 경도가 두 번째 뽑잖아. 두 번째 뽑잖아. 뽑기가 근데 뭐 순서를 그게 따라서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거를 따지려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10개 중에 5개니까 뽑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되게 조심해야 돼. 아닐 때가 없을 텐데. 이런 단순한 상황이면, 예를 들면 3명이 있어도 세 번째에도 똑같아. 내 질문 하나 할게. 만약에 이걸 10명이 다 뽑는다고 치자. 10명이 다 뽑는다고 치자. 야, 1번 타자는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지. 그러면 10명이 이걸 할 거야. 2번 타자는 확률이 얼마일까? 이것도 2분의 1이야. 3번 타자는 확률이 얼마일까? 그것도 2분의 1이야. 10번 타자는 확률이 얼마일까? 그것도 2분의 1이야, 생각해보면. 근데 10번 타자는, 앞에 얘가 꽝일 경우, 당첨일 경우, 꽝일 경우, 이걸 다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따져? 그치? 2번만 해도 이렇게 2번 해야 되는데, 한 5번 타자쯤 되면 되게 많겠지,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문제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룰 자체는 되게 심플하잖아. 확률이 언제나 일정해.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2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물론 답은 2분의 1이 맞아.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질 때가 있기는 있어. 예를 들면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1개야. 10개 중에 1번 타자 10분의 1이죠. 2번 타자도 10분의 1이고요. 3번 타자도 10분의 1이고요. 10번 타자도 10분의 1이에요. 해석해보면. 보여줄까요? 일 번 타자가 이거 뽑을 확률은 10분의 1 됐어요? 2번 타자는 얘가 꽝이 된 다음에 내가 뽑겠지? 그러고 나면 9분의 1, 10분의 1이죠. 3번 타자는 1번 타자가 꽝 되고 2번 타자가 꽝 되고 내가 8개 중에 1개를 뽑으면 이것도 10분의 1. 그래서 이걸 뽑을 때 1번 타자냐 10번 타자냐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첨될 확률. 그럼 애들 입장에서 먼저 뽑을까? 대충 가운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한 3명 보내고 아닙니다. 10번 타자도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됐어요? 네. 끝. 그래서 그걸 알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6번까지 하면 끝이냐? 아니야. 5번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우선. 네.